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일까? 왜 매일이 똑같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이 공허함은 뭘까? 저도 그랬거든요. 38살까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단 하나의 질문과 마주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끝없는 파도와의 씨름을 멈추고 진짜 제 흐름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만약 지금 삶에서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길을 잃고 헤매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38살 건설회사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언제부터인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구부정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점검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이 과연 제가 원하던 삶일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저를 덮쳤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팀장으로서 온 정성을 쏟아부었던 대형 아파트. 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 문제로 전면 중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회사 측에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상무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혁 차장, 이번 일로 당분간 한직으로 발령 날 것 같네요. 그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연차를 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어디론가 달렸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1시간쯤 달리다 보니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낡은 펜션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간판도 희미하고 손님도 별로 없어 보였지만 왠지 그곳이 제게 필요한 곳 같았습니다. 펜션 주인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자연스럽게 이모님이라고 불렀어요. 이모님은 제가 어떤 사연으로 왔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죠. 그 배려가 지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높은 연봉, 강남 아파트. 하지만 정작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모님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저기 바다거북 보이니? 자세히 보니 정말 바다거북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참 신기한 동물이야. 파도와 싸우지 않거든. 파도가 밀려올 때는 그냥 몸을 맡기고 파도가 나가는 방향으로 갈 때만 열심히 헤엄쳐. 그래서 힘도 덜 들고 더 멀리 갈 수 있지. 이모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파도와 씨름하며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진, 돈, 남들의 인정. 이런 것들에 휩쓸려 정작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문득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렌즈 너머로 세상을 담아내는 일에 푹 빠져 있었어요. 밤새 현상소에서 사진을 인화하고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던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에 쫓겨 카메라를 내려놓았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다시 들지 않았어요. 이모님은 며칠 후 제게 낡은 필름 카메라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쓰던 건데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안 쓰거든. 내가 써봐. 오랜만에 카메라를 만지니 손이 떨렸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그 짜릿함, 피사체를 바라보는 집중의 순간들이 되살아났어요.
저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의 거친 손, 바다에 반사되는 햇살, 골목길의 고양이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을에 사는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 성민 씨는 도시에서 내려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 지영 씨는 도자기 공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저처럼 도시의 치열한 경쟁에 지쳐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성민 씨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짜 행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도 파도와 씨름하는 삶을 그만두고 제 진짜 방향으로 흘러가는 물살을 타야 한다는 것을요. 서울로 돌아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고 부모님은 크게 실망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사진관을 열었어요. 처음엔 손님도 별로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영 씨가 제 사진을 보고 자신의 도자기 작품 사진을 부탁했고 그 사진들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성민 씨는 카페에 제 사진들을 전시해 주었고 그것을 본 다른 작가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올바른 흐름을 타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6개월 후 한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사진을 보고 감동받았다며 전속 사진 작가로 일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조건도 좋았고 안정적이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프리랜서로 원하는 작업만 선별해서 하기로 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일이 행복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파도와 씨름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얼마 전 그 어촌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모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제야 내 진짜 모습을 찾았구나. 이모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매일이 그날 같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았다면 더 이상 파도와 씨름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물살을 기다리세요. 그 흐름을 탈 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온 힘을 다해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원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도 따라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 배움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만의 진짜 흐름을 찾아 그 위를 유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나가면서 생각해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자신만의 진짜 흐름을 찾게 될까 하고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매일이 그날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떤 파도와 힘겹게 씨름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거든요.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질문에 진짜 답을 찾으면 정말로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파도와 씨름하지 않게 되고 자신만의 흐름을 탈 수 있게 돼요.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무엇보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파도와 씨름하고 계신지, 혹은 최근에 나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만의 진짜 흐름을 찾았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글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함께 각자의 진짜 흐름을 찾아가는 동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